오히려 커피는 이제 발암물질이 아니라 건강식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또 암을 예방한다는 그런 기사도 접했는데 예, 맞는 말이고요. 하루에 커피를 3잔 정도 마시는 사람들이 제일 사망률이 적더라 이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암세포 키우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거기에 커피가 없어서 참 다행이다 하면서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커피도 발암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일단 커피가 발암물질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콩을 볶아서 예, 그런가? 커피콩을 로스팅하게 되면 이게 결국 태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발암물질이 분명 나올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발암물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커피에 대한 발암물질 논쟁이 시작된 지가 좀 오래됐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물질들에 대해서 이게 발암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안전한 건지 구분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게 WHO 산하의 IARC라는 국제암연구소라는 기관이에요. 거기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물질을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눠서요. 1구는 무조건 발암물질, 2구는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높다, 3구는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낮고 4는 발암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커피는 1991년도에 2B군 발암물질로 분류가 됐었어요. 그래서 옛날엔 발암물질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3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발암물질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데는 어떤 실험을 거쳐서 그렇게 누명을 벗게 됐나요? 여기에 관련된 일화를 한번 좀 소개해드려 보려고 해요. 한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러 가면 커피는 발암물질이다 라는 경고판이 붙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2010년 한 후반 정도인데요.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커피를 볶을 때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포함이 될 거고 그래서 커피는 발암물질이다. 그리고 경고판을 붙여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인구가 한 4천만 명 되나요? 그 인구한테 커피 회사들이 다 배상금을 물어주게 생겼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커피 회사들이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의 신청을 했고 WHO에서 그간에 진행됐던 커피와 건강에 관련된 연구를 다 다시 검토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커피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건 맞는데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게 몸에 실제로 영향을 별로 안 미친다. 그래서 발암물질로 볼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커피는 옛날 커피나 지금 커피가 똑같은데 그게 이제 발암물질 등급이 내려간 거죠. 선생님도 커피 드시나요? 저는 하루에 3잔씩 먹습니다. 네. 그 나이 땐 난 10잔 마셨는데. 커피콩을 태울 때 약간 불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선생님은? 로스팅 될 때. 정말 아무것도 안 나올까라고 지금은 확신하시는 거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함유된 발암물질들이 원체 적어서 별로 이제 걱정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커피의 애호가 분들은 이런 말씀 들으니까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또 커피가 좋은 점까지 있어요. 여성들은 한 잔 마시면 붓기 같은 것도 또 가라앉히기도 하지만 또 암을 예방한다는 그런 기사도 접했는데 신빙성이 있을까요? 예, 맞는 말이고요. 오히려 커피는 이제 발암물질이 아니라 건강식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커피에 포함된 여러 가지 성분, 그 중에서도 항산화 물질로 유명한 클로로겐산 그리고 폴리페놀 이 두 가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폴리페놀 같은 경우는 우리 레드와인에서 알코올을 싹 날려보내고 남아있는 그 빨간색 물질 거기 들어있는 건데요. 이게 엄청나게 강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래요? 이 항산화라는 게 결국 활성산소라는 독소를 중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꽤 입증이 돼 있고요. 또 클로로겐산이라는 물질은 섭취하게 되면은 콜레스테롤 그리고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 몸에 있는 염증을 떨어뜨린다 이런 효과도 입증이 돼 있어요. 실제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되게 많은데요. 클로로겐산을 꾸준히 섭취한 경우에는 대장암을 억제한다던가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줄어든다 이런 데이터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디카페인도 역시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가요? 디카페인 커피는 그냥 일반 커피랑 그 건강에 좋은 영향은 거의 똑같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뭐 물이라던가 이산화탄소, 용매 같은 걸 사용해서 카페인만 싹 빼내고 이제 나머지 성분은 그대로 두거든요. 대규모 연구가 하나 있어요. 일반 커피, 디카페인 커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거를 한 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쭉 추적 관찰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커피의 종류랑은 무관하게
하루에 커피를 3잔 정도 마시는 사람들이 제일 사망률이 적더라, 이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꼭 3잔을 드시는군요, 선생님. 예. 자, 믹스커피는 어떨까요? 제 친구는 믹스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저는 걱정되거든요. 믹스커피 딱 생각해보면 되게 달고 맛있으니까 네. 또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잖아요.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게 또 건강에 나쁘진 않다,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것 중에 몸에 안 좋은 게 뭘까요? 설탕이 있겠고 카제인 나트륨이니 예, 무슨 그런 프림, 거. 뭐 이렇게 프림. 두 가지 네. 딱 들을 수 있겠죠. 이게 몸에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다른 식품들에 비해서 그 양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평소에 먹듯이 그냥 믹스커피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프림 같은 경우는 이 프림이 야자유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라우르산이라고 해서 LDL을 높여요.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건 맞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에는 포화지방이 1.5g 정도 들어있는데요. 이게 요플레에 들어있는 양이랑 거의 비슷하고 우유에는 한 컵을 마시면 포화지방이 5g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방 양으로만 치면 별로 안 많은 거예요. 설탕도 마찬가지고요. 당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 당류가 믹스커피 한 잔에 한 5g 정도. 근데 우리가 먹는 요플레 하나나 아니면 우유 같은 경우에는 10g이 들어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믹스커피가 다른 일반적인 식품에 비해서 별로 함량이 높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자유는 어떤 건데요? 말 그대로 저희 야자 열매에서 추출한 기름인데요. 기름의 종류도 되게 다양한데 쉽게 얘기하면 불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야자유는 포화지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쁜 기름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꾸준히 먹는 거는 그렇게 좋을 거는 없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믹스커피가 몸에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커피를 안 마시면 좀 불안하고 되게 좀 하루 종일 축축 처져 있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뭐 커피 한두 잔 정도는 걱정하지 말고 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즘 젊은 분들은 그렇게 추운 날씨에도 그렇게 아이스 커피를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젊음이 부럽다가도 걱정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그나마 기름을 저렇게 많이 먹어도 건강한 것은 따뜻한 차 때문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커피를 차갑게 드세요? 따뜻하게 드세요? 저는 이제 아이스파입니다. 근데 물론 커피를 따뜻하게 마시는 것도 이제 풍미도 좋고 또 소화도 조금 편하니까 즐겨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뜨거운 커피, 차가운 커피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건강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미지근한 커피. 예, 뭐 맞는 말이기도 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뜨거운 커피는 차가운 커피에 비해서 더 발암 위험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란셋이라고 부르는 되게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렸던 연구인데 65도씨 이상의 뜨거운 차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식도암에 걸릴 위험이 8배 높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발암물질 등급 나눴잖아요. 뜨거운 차는 발암물질 2등급. 그렇다 보니까 저는 뭐 미지근하게 드시거나 아니면 차갑게 드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식도암 측에서는 그렇지만 뱃속에 들어가면 차가운 건 먹어서 몸에 좋을 게 없다고 하는데 내과시면서 그 부분은 별로 인정 안 하시나 봐요. 한의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또 뜨뜻한 걸 드시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뜨거운 게 몸에 좋다라는 게 결국은 소화가 좀 편하다, 아니면은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 속쓰림을 좀 적게 느낀다, 뭐 그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의 불편함에 대한 얘기고 저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암의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암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차가운 게 아니면 미지근한 게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